서로 소근소근 귀에 대고 하는 말. 귓속말의 컨텐츠는 되게 나쁜 이야기입니다. 남을 모함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다른 사람이 들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귓속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귓속말로 하는 건 글쎄 아주 드뭅니다. 오직이나 있으면 귀에 입을 갖다 대는 것도 부족해서 손으로 가립니다. 마치 투수들이 포수하고 작전을 짤 때 글러브로 입을 가리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뿐 아니라 입모양도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귓속말은 반드시 같은 편끼리만 나누지 않습니다. 적과도 동침하듯이 음모는 같은 편끼리만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적과도 귓속말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동준 판사와 신영주 형사, 그러니까 이상윤과 이보영이 귓속말을 나누다가 이동준의 적인 강정인, 그러니까 권율이 이동준과 귓속말도 나눕니다. 그들은 둘 다 변호사입니다. 이상윤은 전직 판사인데, 즉 정관인 셈인데 그의 파워는 정관이라기보다 정관 집단을, 현판 집단을 뒤에서 장악하는 거대 로펌, 태벽의 사위이기 때문에 생긴 파워입니다. 이동준 판사의 적인 강정일 역시 파워가 있습니다. 태백의 공동 창업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주 투자가인 강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원래가 부자이지만 방위산업체를 갖고 있고 그 부는 전통적인 부에다가 현대적인 부가 융합한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거대합니다. 부의 세습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땅 부자에서 방산업체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거북 강 회장은 로펌의 전주, 즉 투자가일 뿐 아니라 아들인 강정일을 변호사로 만들었고 다시 태백이 아닌 새로운 로펌을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사업가로서 강 회장이 뛰어난 겁니다. 정경유착이 필수적인 방위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로펌이다. 이런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펌 밖에서 로펌의 로비를 위해서 뜁니다. 굳이 사법고시를 안 보고도 판검사는 물론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대 파워는 경제 권력도 아니고 정치 권력도 아닌 사법 권력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태벽의 주인 이동진의 장인은 대법원장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법 파워 중에서도 로펌의 파워가 제일 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장은 물론 웬만한 자리의 공직자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립니다. 일개 로펌이 그 같은 엄청난 파워를 휘두를 수 과연 있는가? 태백 그 자체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백의 실질적인 공동 창업자, 강 회장의 재산, 그리고 태백의 혼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장인은 한국 초대형 교회 목사,
사도는 대통령 주치 겸 병원 오너 원자, 돈, 종교, 파워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가와 직접적인 호흡맥을 맺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정치가란 직업의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가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펌이 순수한 법조인들로 운영되면 태백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튼튼한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권력은 물론 종교까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금수저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습될 권력과 부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습은 서로를 보호하는 보험이고 이 같은 세습이 보장되어야 로펌은 권력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쩜 권력은 유한하고 돈도 유한하지만 로펌 권력은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귓속말의 모든 등장인물이 죽거나 사라져도 태백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설사 이동준과 신영주가 승리한다고 해도 태백과 맞서는 사위 이동준을 움직인 사람은 결국 형사 신영주인데 그 아버지가 기자입니다. 기자가 방산업체 비리를 캐다가 사법 피해자가 되고 그 딸이 아버지의 살인 누명을 벗게 하기 위해 몸까지 바친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결국 복수와 정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수였던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엄청난 시청률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동준과 신영주를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귓속말로 저항해도 아예 대놓고 큰 소리 치면서 불의와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르는 세력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나마 비현실의 현실에서나마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시청률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법이 힘없는 자를 위해서 있지 않고 힘있는 자를 위해 있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힘있는 자가 오히려 법대로 하자고 외치니까 그 힘을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법을 좌지우지하고 그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편에 있기 때문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에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귓속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정의의 승리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희망적입니다. 만약 정의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진다면 귓속말의 시청률은 형편없이 저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윤과 이보영이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귓속말의 시청률이 높아야 법정 드라마의 후속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에 오라 드라마 피고인 덕에 귓속말이 상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